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글로벌 코리안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가 사재를 털어서 해외 문학상을 제정해 올해로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민초 해외 문학상인데요. 저희 월드라디오 채널을 통해서도 몇 차례 수상자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수상자가 아닌 이 상을 처음 만든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재외동포재단과 같은 공기관도 아니고요. 민간단체나 협회도 아니고 순수하게 개인의 이름으로 사재를 털어서 문학상을 제정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죠. 자, 캐나다 캘거리에 거주하는 민초 이유식 시인, 오늘의 글로벌 코리안으로 소개합니다. 민초 이유식 시인은요, 과거 캐나다 한인 총연합회 회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철탑 산업훈장과 또 국민포장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캘거리 한인 문인협회를 창립했고요. 2008년부터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초 해외 문학상을 만들어 한글 문학 계승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자, 이런 여러 거지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해에는 제3회 윤동주 서시 해외작가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모셔볼게요. 민초 이유식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잠시 한국에 와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얼마 만에 이렇게 고국을 찾으신 건가요? 네, 1년에 한 2번 정도씩 고국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시가 그 영주 제1고등학교라 그런 데서 거기에서 12회 졸업을 했는데 12회째 거기에서 자랑스러운 교우라고 시비를 하나 세워주게 됐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래서 시비 제막식에 참석차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행사를 마쳤죠. 아, 어떠셨어요? 아이고 감개무량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정말 그 시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네. 이제 또 문인의 꿈을 꿈꾸는 후배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네. 예. 오래도록 아마 선생님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에서 선생님께서 몇 살 때 언제 이제 캐나다로 건너가신 거예요? 34살 때 출국을 했는데 갈 때는 사실 공부나 조금 하고다가 좀 더 하고 해서 돌아오고 싶었는데 지금 캐나다 생활이 44년 여기 생활이 34년 이 캐나다에서 산 해가 여기 조국에서 산 것보다 더 많은 해가 됐죠. 아, 그래도 늘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게 바로 이 고향이고 고국이죠. 그럼요,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넓은 땅에서 심호흡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도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조국이란 거는 참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꿈의 동산이죠. 제 얘기를 조금 한다면 처음에는 200불 가지고 가서 행상도 하면서 고생도 많았는데, 그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이겠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께서는 정말 시인이세요. 고향을 꿈의 동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매해 2번씩 고향을 찾으면서 그 고향이 또 고국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또 쭉 보아 오셨겠어요. 그래요. 참 우리 조국의 변화 발전 과정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이죠. 그래서 항상 참 꿈해본 내 고향이라고 말을 할까. 잊을 수가 없는 곳이죠. 어머니의 품이니까. 선생님 보니까 호가 민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저 호는 제가 대학원 석사기 논문 지도를 해주신 분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50여 년간의 사제 시간을 정을 맺고 있는데 이민 생활을 할 때 아주 혹독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저를 3번이나 격려차 방문하셨어요. 그 먼 길을 오셔가지고 격려를 하시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참 어렵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네 호를 내가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그 뜻에서 민초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이제 겨울이 돼서 모든 풀들이 죽고 뭐 이렇게 참 빛을 잃지는 봄이 되면은 다시 또 잎이 피고 꽃이 피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 있겠네. 사람의 풀잎으로 살아나라. 아, 지금의 고생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풀이 죽었고 잎이 떨어졌지만은 봄이 되면 다시 피고 봄은 봄, 여름, 가을은 더 길지 않느냐. 이 네. 고생을 이겨내라 하는 음, 뜻에서 이 호를 민초라고 백성의 풀로 살아가라. 음. 그렇게 해서 호를 지어주셨죠. 예,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예, 또 이 호를 딴 민초 해외 문학상을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올해까지 12년째 쭉 이어오고 계신데요. 네. 처음에 민초 해외 문학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뭡니까, 문학상을 제작한다는 그런,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한다는 게 조금 못한 것 같아서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문학상에 부회장을 하고 계신 분이 캐나다에 오셨는데, 제가 약간 시에서 떨어진 곳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국 가든을 져서, 음, 한국 분들 오시면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말씀 상의를 드렸더니 그 관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나 너무 힘들겠네. 네. 그분은 아주 조성국 시인이라고 한국의 원로 시인이고 시조를 쓰시고 그런 훌륭하신 분인데 그거보다는 문학상을 제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해외 동포들의 정서도 함양시켜주고 음,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가족들하고도 상의를 했죠. 네.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네. 딸이나 아들들이나 저 내자나 모두가 뭐 대환영을 해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그저 저보다 돈 많은 사람들 무척 많고 또 업적도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저는 모티베이션만 마련해주고 음,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걸 잘 해나가길 바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지금 12회째를 맞았는데, 11년 동안을 세계를 일주로 했습니다. 네. 이게네, 지상은 하나의 이제 자랑스럽달까, 음, 제가 그 수상자의 나라에 찾아가서 시상식도 해주고, 이 참, 남들이 알게 제가 뭐, 억만장자 빌 게이츠나 되는 줄 아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있는 예, 그대로 열심히 살아와서 벌어 있는 거, 저 떠나기 전에 예. 그저 쓰고 가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1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순수하게 예. 선생님의 이름으로 사자를 털어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에이, 뭐 사자. 10년 넘게 이렇게 운영을 예, 해왔다는 게 예, 참 예,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빌 게이츠만큼 돈이 많으셔서 그런지 재정적인 이 부담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용 예. 문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뭐 이 정도 가지고 부담감 연에 한 2만 불 남짓 쓰는데 시상식하고 모든 거 비용 뭐 수당 해가지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죠. 제가 많이 못 벌어도 그 정도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려웠죠. 시작할 때는 네. 요새는 뭐 해가 지날수록 부담감 더 점점 더 이제 참 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저한테 들어오는 지가 회사를 저는 솔직히 조금 또 말을 한다면은 행상에서 시작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돈 네. 벌어서 그 조금 번 거 가지고 부동산을 뭐 저는 부동산 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회사를 하면서 땅덩어리를 사고 팔고 뭐 빌딩을 사고 팔고 이런 걸 쭉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네 부담감 같은 거는 없고, 네. 그리고 또 지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남의 돈 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지금 돈 있는 친구들 야 당신 너무 혼자 힘든데 좀 보태줄까 근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친구야 그런 뜻이 없다. 아, 내가 있는 그대로 하다가 성의껏 하다가
그게 뜻이 있지. 그래서 제가 사양을 하고 그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지, 솔직히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쉽게. 우리 캐나다는 이제 18세까지 자녀 교육하고 뭐 자녀들한 뒷받침을 한 후에는 자기들이 나가서 자기들 대로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개척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지금 뭐 있는 돈 줄라 그래도 사양을 해요. 이 녀석한테 야 임마 이거 내가 어떻게 할게. 그건 너의 your problems. I don't need your money.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돈이 있는 거 없고 하는 건 너의 문제지. 내한테 돈 줄 생각하지 마라. 네. 캐나다 교육이 그렇습니다. 민초 문학상 예. 그동안 수상자들을 보니까요. 정말 여러 나라의 동포들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더라고요. 미국, 캐나다, 뭐 중국, 독일, 몽골, 브라질 정말 다양한 나라들의 동포들이 수상을 하셨는데 네. 선정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초 문학상에서 수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생각은 문학상은 민족의 정체성을 고양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자기의 그 창작력이라든가 이런 좋은 점, 글을 쓴 그 문학인으로서의 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분이 상을 받음으로 해서 동포 사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얼마 마침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나 건전하게 살아왔는가.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금년에도 이제 북미에서 응모를 받는데 네. 생각을 하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훌륭한 분들도 응모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의 그 심사라든가 이러면은 저는 일체 관여 안 합니다. 네. 지혜 문학상이 그런 대로 우리 동포사회나 문단에서 이유식이 문학상 하는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거는 저는 일체 그 심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다 저명하신 참 문단의 선구자인 선배님들이 교수님들이나 평론가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심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는 저 심사에 대한 일체 응이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수상자가 결정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수상자하고 상의를 해서 보통 이제 먼 나라에서는 캐나다에 찾아오는 비자 문제랑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방문하면 또 갖다 그냥 상금 주고 상패 주고 뭐 그리 온다는 못하겠네. 이왕 갈 수 있겠는 동포들한테 이거 좀 널리 선전이랄까 우리 문화를 고양시키는 방향에서 정체성의 중요함이 나라는 없다 그러더라도 정체성 작년에 이제 저작년인가 바이킹 리버 크루즈를 타면서 그 스칸디나비아 칸트리를 한번 11개국에 돌면서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 갔을 때는 자기들은 이제 나라를 그렇게 수없이 이렇지만은 이분들은 이제 자기 글 문화를 지켰기 때문에 200여 만에 여행 만에 나라를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이제 관광 안내하는 대학 교수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지금 이게 민족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 문화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해외 응모작들의 이제 보면은 수준이 해마다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체감하세요? 네, 정말 그걸 느낍니다. 그러고 응모해 오신 분들 보면 왜 이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인데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응모해 오는가 이럴 때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시집도 내고 미국 의회에서도 시강연도 하고 아주 훌륭하신 최영롱 박사 같은 분. 그 책을 자기가 시집을 해가지고 브라질이라든가 남미에서도 참 이제 교재를 쓰고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응모해 올 때는 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다 응모해 왔어? 네. 아니 그런데 선생님 네네. 소식 들어보니까 한국어 배우고 있는 몽골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또 지원하신다면서요. 아이고 부끄러워.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죠 선생님.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 이제 강 교수가 제 9회 문화상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뭡니까? 거기 갔을 때 몇 년 전에 그 몽골 한국어 학과에 특강을 이제 강 교수가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60분인가 뭐 한 7, 80분을 이제 정체성이라든가 우리 문학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이 초롱초롱 앉아 강의 듣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참 그러고 나중에 이래 참 순수하게 와닿고 이렇게 착한 학생이 있고 이렇게 우리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한국에 대한 드림 말입니다. 이걸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감명받고 언제 기회가 없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 또 거기에 이제 징기스칸 묘소를 이제 방문하면서 거기 이정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정표라도 하나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한 생각을 다 했는데 이번에 다른 문제로 강 교수가 아주 활동을 크게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학교 운영 관계 한국어 관계 나왔길래 그냥 순수한 면에서의 이건 강 교수 당신하고 내하고 둘만 아는 비밀이다.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 예. 그럼 나는 당신하고 절교다. 어머. 그렇게 간결하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조그만 성의만 표시는 한다. 그리고 상황 보고 다시 또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이제 이유식하는 건 그저 전부 모티베이션 뿐이다. 근데 선생님의 이런 네. 활동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공로가 인정받아서 또 지난해에 윤동주 서시 해외작가 특별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금까지의 삶 절대 후회 없다라고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네. 앞으로 나는 이 일은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올해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글쎄 특별한 계획보다도 지난 3월 8일 날 우리 동네에서 캐나다 여류 문인협회하고 그다음 캘가리 문인협회에서 이제 초청 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그때 어떤 회원 중에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죽고 나면은 뭐를 원하냐, 뭐를 남고 싶어 하느냐 그런 말을 해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네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바라는 거는 이 씨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나 캐나다에 묻히기 옛날에 사실 한국에 와서 묻히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묻혀야 되겠다. 우리 애들은 완전 캐네디안이니까 그래서 요트도 잡아놨고 내 지금은 오른쪽에는 무궁화꽃이 날씨가 좋아서 피지 않지만 무궁화꽃을 심어주고 왼쪽에는 알버타의 들장미꽃을 심어달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은 한 200불 들고 떠난 나그네가 고생하면서 살아오면서도 그래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고향을 위해서 일조를 하려고 노력했는 한 사람이 여기에 묻혔노라고 그렇게 조국이나 우리 동포들이 억만분일이라도 생각을 해준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답을 줬습니다. 됐습니까? 멋지십니다.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책으로 좀 엮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예, 그렇습니까?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네. 한번 이렇게 좀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앞으로도 동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 힘써 주시리라 믿고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린 KBS 월드라디오 글로벌 코리안. 오늘은 한국 문학 계승에 힘쓰고 있는 캐나다의 민초 이유식 시인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 주인공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